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 맘대로 뽑아본 서울의 10대 관광명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뭐 관광객이 외국인이 어디서 왔냐에 따라서 관광명소 달라집니다. 뭐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무슨 쇼핑센터만 데리고 가도 아주 눈이 확 돌아가죠. 백화점 가면 더욱더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좀 산동네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뭐 화려한데 그런 데를 좋아하죠. 그러면 뭐 중국 사람들은 또 무슨 물건 같은 거 보여주면 좋아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뉴요커가 서울에 가서도 좋아할 만한 곳. 그러니까 뉴욕은 뭐 화려한 거로 따지면 서울에 못지 않죠. 그래서 뭐 백화점을 데려간다 그렇게 큰 인상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뉴욕에 없는 것들, 또 특별한 것들, 한국에, 서울에, 그것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서울의 관광 상품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대부분 다 아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외국에서 친척이나 친구들이 온다든가, 그럼 뭐 이런 데 많이 데리고 가죠. 그리고 또 뭐, 외국에 사시던 분들이 한국에 오래간만에 들어가면 또 이런데 큰맘 먹고 한 번씩 가보죠. 저도 갑니다. 화면이 좀 늦게 나왔네요. 그래서 63빌딩, 봉은사, 동대문, 전쟁기념관, 북한산 국립공원, 뭐 대부분 제가 뽑은 것들도 이 한도 내에서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북한산 같은 데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뭐 한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이런 데를 많이 아는데 대부분 알아도 가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희궁이라는 데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경희궁은 옛날 서울고등학교 자리 거기가 일본인들이 뺏어가지고 자기네 일본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었죠. 경성고등학교, 경성고보. 그거를 다시 이제 해방이 되면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 서울고등학교를 만들었었는데 그 자리가 이제 다시 공으로 복원을 해가지고 다시 찾은 겁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아마 대부분 다 아시는 겁니다. 뭐 오래되신 분들은 대학로 같은데 별로 못 가보셔갖고 모를 수 있고 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같은 데도 좀 비교적 최근에 새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해빛둥둥섬은 뭐 음식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찾아서 한 번씩 이 정도에 가보면 아주 오래간만에 고국에 돌아왔다 이런 정취도 느낄 수 있고 아주 재밌는 그런 관광이 될 겁니다. 근데 물론 뭐 대부분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이 가운데 뭐 몇 군데 가는 거죠. 세븐러 강남 코엑스점은 카지노입니다. 뭐 한국까지 가서 우리가 카지노를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곳들이 보통 서울시에서 지금 권장하는 서울의 관광 명소들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 의견을 한번 보태겠습니다. 먼저 제가 뽑은 러너랍 아깝게 탑 10에서 탈락한데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동 전망대인데 이게 서울시청 별관이죠. 그래서 덕수궁을 끼고 돌담길 옆으로 들어가면 있는데 걸어 들어가서 무료 입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려다보는 덕수궁 경치가 아름답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거기서 청와대까지 그냥 북악산까지 한눈에 싹 보이는데 또 옆에는 맛있는 커피를 팔고 뭐 이런 간단한 스낵 코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망대. 그리고 또 한 곳은 창덕권 후원. 우리가 있는 일본 애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비원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또 다른 것은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가면 아주 한국 사람들 사는 모습도 볼 수 있고, 특별한 것도 많이 팔죠. 올림픽 공원도 그 외국인들한테는 아주 그 산책하기도 좋고, 또 조형물도 아름답고, 또 거기에다가 자연스럽게 88 올림픽 얘기도 가져갈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이 아주 잘 돼 있죠, 서울에는. 그 한강공원도 꼭 추천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그 5가지, 서울의 10대 명물에는 못 들었지만, 친구나 누가 오면 꼭 데리고 갔으면 좋을 곳, 내가 한국에 여행을 가면 가고 싶은 곳을 뽑아봤습니다. 이제부터 탑 10,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그 서울의 명물 10등은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세계적으로도 7등인가 뭐 그런 높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한국에서 물론 당연히 제일 높은 빌딩이고요. 그런데 뭐 높은 빌딩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고 또 경치도 아름답죠. 항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롯데월드가 특별한 거는 이 타워에서 바로 맞은편에 남산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강은 한강도 아름답고 뭐 또 주변의 경치도 아름답지만 그거보다 가장 특별한 것은 그 남산이 바로 앞에 산이 보인다는 것은 참 특별한 것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그 타워에서 산이 보이는 거는 글쎄요, 시애틀의 스페이스 니들에서 앞에 보이는 마운틴 레인이요? 그건 굉장히 멀죠. 설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서울에 왔을 때 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특별하고 또 유리로 된 바닥도 좀 특별하긴 하지만 그런 거보다는 더 인상적인 게 앞에 산하고 남산하고 그 다음에 세계 어느 도시에 가도 그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가 쫙 비슷한 모양의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는 걸 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 롯데월드에서도 또 할 것도 있죠. 볼 것도 있고 즐길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아울러서 또 롯데월드 타워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료가 약간 비싸긴 하죠. 27,000원인가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입장료가 충분히 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밤에 가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아래 호수를 내려다보는 것도 굉장히 운치가 있죠. 제가 뽑은 9위는 청계천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아주 잘 복원했죠. 그리고 잘 꾸며놓고 또 요새는 뭐 나무나 꽃들도 많이 심어져 있고 또 중간중간에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디딤돌도 잘 돼 있고 저는 아주 청계천이 인상 깊고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더 이쁜 공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더 큰 공원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멀리 가서 있는 공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청계천은 서울의 가장 중심가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가지도 않고 중심가에서 바로 그런 아름다운 공원 또 인공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그리고 또 물이 흐른다는 것은 특히 여름에 그 주변의 온도를 굉장히 낮춰주죠. 그래서 시원스럽고 제가 갔을 때는 거기서 무슨 시청 쪽에 있는 데서 무슨 전시회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개발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청계천은 뭐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그 도시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도심공원이다. 이런 면에서 아주 큰 그 매력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9위 청계천입니다. 제가 뽑은 8위는 그 용산에 있는 서울중앙박물관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가장 잘 모아놓은 곳이죠. 그리고 박물관 건물 자체도 아주 우아하고 아주 웅장하게 잘 지어놨고 이곳에 가면 그 한국의 고대 역사로부터 또 현대까지
그리고 가장 그 귀한 보물들을 볼 수도 있고, 또한 역사의 전개 과정을 잘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전시되고 있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한국 문화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의 아류로 외국인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랑 틀린 한국만의 독자적인 문화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잘 준비된 박물관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그냥 박물관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서 또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근처에 다른 박물관들도 여러 가지가 더 있어서 하루를 보내기에 참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아쉬운 점도 있죠. 설명이 좀 미흡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한국의 박물관에 비하면 꼭 가봐야 되는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리의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을 꼽았습니다. 제가 꼽는 7위는 코엑스몰 안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마지막이 한 2년 전, 3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녀와서 한국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바로 별마당 도서관을 꼽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물론 요새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분위기가 이런 책방이나 도서관이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죠. 도서관은 멀티미디어 쪽으로 자꾸 바뀌고 있어서 이렇게 책이 멋있게 전시되어 있는 데가 사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아일랜드의 대학에, 트리니티 대학에 있는 책방이나, 거긴 규모는 더 작지만, 아니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 있는 유명한 책방 정도가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방에 들어가면 아주 분위기도 아늑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쌓여 있는 게 아래서 위를 쳐다보는 게 굉장히 멋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그런 아주 조형미를 갖추고, 또 책방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지적인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에 가면 꼭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고, 그 다음에 코엑스몰이야 워낙 유명한 몰이니까 볼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그런 곳이니까 아울러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7위는 코엑스 서점,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제가 뽑은 6위는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이 약간 상업화됐다고 싫어하시는 한국 분들도 있지만, 외국인이나 아니면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교포들, 동포들 입장에서는 참 가면 매력적인 곳입니다. 예전에 이랬지.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보통 사람들 생활이 어떻게 달랐나. 그리고 그곳에는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서울에서 먼 게 교통이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강남 쪽에서 버스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민속촌에 가서 또 거기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이 공연도 많고, 또 무슨 엿장사도 있고 뭐도 있고 또 전통 음식도 판다 그러니까 하루를 즐기고 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한국의 서울의 명물 명소에
그 6등에 한국민속촌을 올려봤습니다. 제가 뽑은 5위는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이 뭐 서울에 5대 궁이 있죠. 5대 궁 중에 어떻게 됐든 가장 정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볼 것도 많고, 또 역사도 그대로 잘 비교적 보존돼 있고, 또 그 아름다운 그 연못이라든가 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참 저는 한국 갈 때마다 경복궁 가는 걸 좋아합니다. 경복궁을 꼭 권하고 싶고, 예전에는 그 5대 궁 중에 그 창경궁을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강병했을 때 거기를 창경원으로 만들었었죠.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철도 없이 창경원 가서 벚꽃놀이도 하고 뭐 저타고 배도 타고 낚시도 하고 뭐 별거 다 했는데, 그 창경궁을 다시 복원한 거는, 공으로 복원한 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창경궁이 아름답긴 하지만 그래도 정궁으로서 경복궁처럼 그 아름다운 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겨울이 되면 그 경복궁에서 저는 그 스케이트를 타고 그랬거든요. 저희 집이 광화문이어서.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기도 좋고, 또 광화문 쪽에서 걸어 들어가면서 그 또 광화문 앞에서 그 근위병 교도식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다음에 옷도 또 빌려서 입고 한복 입고 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고 즐길 거리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뽑은 서울에서의 그 10대 명소에 5등은 경복궁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사실 그 정궁, 팰리스를 가는 거는 필수적인 관광 코스죠. 제가 뽑은 서울의 명물 4위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참 좋았습니다. 고양 스타필드 아쿠아필드. 뭐 한국의 그 사우나 혹은 찜질방은 아주 다 유명하죠. 아주 좋고, 그런데도 그 여기는 특별히 새로 만들어서 그런가 아주 시설이 좋았고, 여기 나오는데 노천역 이것도 아주 좋았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뭐 거기서 그 온돌 찜질방 같은 데 누워 있는 것도 좋았고, 또 음식도 뭐 약간 비싸긴 하지만 참 괜찮았죠. 그리고 뭐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것도 외국에서는 별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춘 찜질방에 간다는 거, 가격도 뭐 외국에서 뉴욕에도 찜질방이 있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좋은데 입장료가 한 번에 한 45불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비하면 싼 편이죠. 물론 한국 기준으로는 싸지 않다고 그러지만,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외국 친구들이 오거나 아니면 오래간만에 고국을 방문하신 분들이 한 번쯤 들려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곳에도 뭐 이렇게 대형 찜질방에 가면 비슷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죠. 또 뭐 부산에도 뭐 좋은 게 있고 전국 각지에 좋은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른 4등은 찜질방입니다. 서울에는 그 다른 세계적인 대도시들 가운데 없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그 남산공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산공원을 탑3에 3등으로 뽑았습니다. 아주 그 시설도 잘 돼 있고 걸어 올라가기도 좋고, 올라가면서 또 계속 바뀌는 풍경을 보는 것도 멋있고, 또 좌우에 팔각정까지 또 뭐 케이블카 타고 갈 수도 있고, 거기 가면 또 그 남산타워도 있죠. 물론 뭐 남산타워를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남산이라는 산이 서울 그 한 중심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거기를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 매력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남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럼 또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죠. 고층 빌딩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구체역 타워에 안 올라가도 강남 쪽도 볼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꽃들이 항상 피어 있고 이쪽 저쪽에 또 올라가면 또 그 위에 아주 먹을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한 10시쯤 올라갔는데 가니까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그 위에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구경을 하고, 그 뭐 요새는 왜 그렇게 뭐 열쇠를 걸어 놓는지, 또 뭐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좋다고 사진도 찍고 뭐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도 뭐 세계적인 도시들마다 다 하는 거니까 특색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한 특색 있는 서울의 명물을 꼽아라 그러면 아무래도 남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내려올 땐 걸어 내려오는 것도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 딴 데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 그 중에 하나는 그 DMZ에 있는 그 경계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DMZ 투어 하는 건데, JSA라 그러죠. 그래서 그 한국군과 미군, 그리고 저 북쪽에는 이제 인민군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그 경계선이죠. 굉장히 그 한국의 현 상황을 그 심볼라이즈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는 투어는 제가 알기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투어 회사에서 진행하는 투어, 그거는 이 안에는 못 들어가고 DMZ 안까지는 그저 무슨 도라산인가 무슨 전망대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주변을 둘러보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여권을 가지고 아침 8시인가 인터넷을 체크해보면 나옵니다. 그 용산 미군기지 정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출발하는 투어가 있는데 요금은 조금 더 비쌉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제 거기로 가면 여권을 가져가야 됩니다, 반드시. 외국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죠, 안내를 받아서 가는 거. 그러면 이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수가 좋으면 그 회담장 안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거는 없죠.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이 장소가 분단국이 서로 협상을 하는 항구적으로 상설된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가보면 꼭 한번 이 DMZ 투어를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뽑은 그 대망의 1위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입니다. 뭐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그 내전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더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그 내전을 한 가지 전쟁을 기념한 게 아니고, 전쟁을 기념한다니까 좀 말이 우습긴 하네요. 그 전시한 게 아니고 그 한국의 고조선 시대 때부터 있었던 전쟁을 묘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기념품들도 잘 전시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우리한테 가장 그 기억에 남고 가면 감격스러운 것은 바로 그 6.25 전시실이죠. 그래가지고 6.25 때 어떻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 뭐 비교적 그래도 어떻게 됐든 최근 거니까 잘 정리도 돼 있고 전시도 돼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를 가보시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 또 예전에 한국을 떠나신 분들은 그땐 이런 게 없었죠.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보시지를 못했고,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제대로 한국 역사를 알고 또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6.25를 겪어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자라날 때
가난했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다 6.25하고 연관이 돼 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참 가보면 볼만한 곳입니다. 실제로 그 세계적인 여행 그 사이트들에서 한국 여행 그러면 항상 1등으로 뽑히는 게 바로 이 전쟁기념관입니다. 왜? 다른 나라에선 이런 걸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는 내용이 한국에만 있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그 6.25라는 그 김일성이 일으킨 세계적인 그런 큰 전쟁이 있었죠.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였죠. 또 전쟁기념관은 그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 전시도 아주 잘 돼 있죠. 아마 그 밤어들, 그 폭격기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들려야 하는 거, 그 참수리호에 총탄 자국이 막 나 있고 죽을 때까지 그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용사들 생각하면서 참 숙연해지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 아니든 그런 어떤 밀리터리나 전쟁에 관심이 있든 없든 여기는 꼭 한국의 서울에 갔다 그러면 꼭 들려야 되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서울에서 꼭 가야 하는 관광 명소 1위는 바로 전쟁기념관입니다. 서울은 강과 산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또 아주 세계적으로도 마더난 도시죠.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들, 개성 있는 건물들도 많고 또 사람들도 친절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뭐 현대적인 도시라 그러면 뭐 서울 못지않은 곳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서울에 가서 가장 한국적인 걸 본다든가 아니면 또 한국을 떠나신 분들은 추억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친구들이 오면 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 파리에 가도 볼 수 없고 뉴욕에서도 볼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마음대로 그 서울에 가서 가장 매력적인 그 뉴요커들도 반할 서울의 10대 명소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